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의 성주댐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8월 초쯤이었고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8월 3일경이었나요? 우리 과에서는 성주댐으로 MT를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 돈을 모아서 버스 한 대를 빌리고 대략 15명 정도가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물놀이도 하고 기타도 치면서 말이죠. 저녁 무렵이 되자 날이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1학년 학생 한 명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MT에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7시쯤 되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남자들은 부랴부랴 텐트를 걷고 여자들은 식기를 챙기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을 근처 민박집을 찾았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 비어있는 곳이 있긴 했지만 인원수가 많아 방이 비좁았습니다. 우리는 시내로 나갈까 하다가 그냥 옆 마을로 가보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옆 마을에 도착해 이리저리 흩어져서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옆 마을에도 우리가 머물 만한 큰 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입구에서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집에 갈까 아니면 시내로 나가서 자고 다시 놀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소낙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내일 놀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학년 누나 한 명이 산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큰 별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옆 조그마한 집에 사시는 아저씨께서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약 50분 정도 산을 올라갔더니 정말로 깨끗한 2층 건물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과 대표 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계세요? 여러 번 부른 끝에 어떤 예쁜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업은 채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하루만 머물 수 없냐고 부탁했습니다. 숙박비는 따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20분간의 설득 끝에 결국에는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장 큰 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아주 컸습니다. 그곳에서 새벽까지 신나게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놀면서도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좀 큼직한 비린내 같은 냄새였어요. 저는 그냥 비 오는 날이라서 그리고 산에서 나는 냄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 방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퍼마셨죠. 모두 술에 취해 비몽사몽인 가운데 6명만 끝까지 남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세림이라는 가명의 누나와 저는 단둘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문을 확 열고 감자를 삶아 오셨습니다. 우리 6명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세림 누나가 아주머니에게 아기가 울지도 않고 잘 자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예쁜지? 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세림이와 1학년 여학생, 3학년 선배는 쓰러지고 저와 3학년 누나는 산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 뒤통수에서 피가 말라 쩔어 있고 목이 뒤로 젖혀져서 눈을 감지 못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에 모두가 깨어나고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더니 먹던 것을 다 토했습니다. 선배가 계속 비명을 지르자 다른 학생들도 비명을 지르며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미친 듯이 짐을 챙기고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모두가 빠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 끔찍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친 듯이 짐을 챙겨 빠져나왔지만 문제는 1학년 학생 한 명이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혼자서 맥주를 홀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과 대표 형이 급하게 모든 사람을 진정시키고 우리는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과 일단 1학년 학생을 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결국 전화로 112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속이라 전화가 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 20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불안해하며 빨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과 대표의 형, 저, 3학년 누나, 그리고 동급생인 민수, 그리고 또 다른 후배 2명이 다시 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의아해하며 왜 이렇게 부랴부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주머니와 대화를 시도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과 대표 형이 아주머니에게 아기가 혹시 죽었는지 물었고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는 갑자기 폭발하듯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가 죽였지. 내 아기를 빼앗아 가지마. 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급히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식칼을 빼내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 와중에 3학년 누나와 민수가 1학년 학생을 데리고 빠르게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주머니를 진정시킨 후 우리는 그녀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고독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 그리고 결국 아이를 잃은 비극적인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별장을 지은 후 남편과 그 여자가 떠난 뒤로 아기와 함께 별장에서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묻지 못하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아이를 등에 업고 살면서 병원에 가면 아이를 뺏길까봐 그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고독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 대표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머니와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기를 제대로 묻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작은 상자에 담아서 산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 저, 과 대표 형, 민수,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간 후 평지에서 채송화가 피어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마치 아이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묻고 간단한 무덤을 만들어 절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아주머니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지몽.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리 기억에 남는 꿈이거나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꾼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 이상한 꿈을 꾸면 꼭 해몽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불이 나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실엔드에서 화재가 나서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었죠. 이빨이 와장창 빠지는 꿈을 꾸었을 때는 줄초상이 났습니다. 대개 이런 소식들은 일어나서 TV를 켰을 때 혹은 전화를 받고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자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점을 봤는데 네 꿈이 잘 맞는다더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꿈에서 이빨이 빠지는 꿈을 꿨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너무 찜찜하고 불안해서 속으로 제발 부모님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꿈이란 게 그렇듯이 감쪽같이 꿈을 잊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셨어. 병원에 오거라. 외할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저는 꿈 따위는 생각도 못한 채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녁에 들릴 생각으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이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어떤 불안함과 복받쳐 오르는 슬픔의 눈물이 나더군요.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바로 나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서울에 사는 이모들과 외삼촌 등 모두들 내려와 계시더군요. 외할머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하는데 49일째 외할머니께서 하늘로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이모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신기한 것이 외할머니께서 꿈에서 이모들을 모두 만나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초등학교 때 살던 집에 가는데 집 앞에서 외할머니께서 아주 곱게 단장하시고 계셨습니다. 건강하실 때처럼 길게 기른 머리를 곱게 쪽지어 흰색 앙고라의 진주가 박힌 스웨터와 회색 치마를 입고 계셨습니다.
꿈이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외할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들어가지 않고 외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아, 너희 엄마 만나고 가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편안하게 웃으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더 이상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모들과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제가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듣고 난 후 어머니께서는 조금 놀라운 듯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를 꿈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외할머니가 우리 모두를 여전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외할머니의 49일 제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학교. 저희 학교는 역사는 길지 않지만 시설은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동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 학교 안은 공생관계에 있죠. 병원 체육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우리는 비상시에는 양호 선생님의 안내서 한 장으로 1순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오후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시험 보는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왔어요. 다행히 저희 학교는 정오 전까지는 수의 아저씨들이 계셔서 벨을 누르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정서방이라고 불리는 아저씨와 친분이 있어서 학교로 갔습니다. 아저씨의 허락을 받고 열쇠를 받아 교실로 뛰어가서 교과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뒷문이 쾅 하고 열리는 겁니다. 정말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놀란 상태에서 귀신 생각을 하면 정말 멈추게 되잖아요. 저도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5초 정도 지났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수희 아저씨가 들을 수 있게 노래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은 4층 1반, 수의실은 운동장에 있으니 교과서나 챙겨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그닥 다그닥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저희 학교 옆 병원에서 우리 학교에 가장 가까운 건물이 영안실이라고요. 예전에 여자 선생님들 셋이서 숙직하다가 병원 영안실에서 죽은 여자애를 보고 기절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욕을 해대며 앞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공포호러 초특급 여름 특집 귀신물도 아니고 정말로 여자애가 우리 반 바로 앞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겁니다.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냉기는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멈췄습니다. 그 귀신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 저랑 거리가 10m는 넘었는데 귀에 똑똑히 들리더군요. 나랑 같이 가자. 무서운 눈으로 그런 소리를 계속 말하더군요. 그때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그 여자애가 한 몇 분 동안 침묵으로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공부나 더 하라고 욕과 함께 계속 소리치면서 엎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1시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수희 아저씨가 발견했습니다. 완전 눈물 범벅인 채가 한참 지나도 안 내려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올라와 봤다고 하더군요. 어렴풋이 제 추측에는 영안실에서 죽은 저희 학교 학생이 가끔씩 저희 학교를 떠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방과 후엔 절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해가 져서는 너무 무서워서요.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아팠다.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몸이 매우 약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녹용 등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먹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의 약한 몸은 좀처럼 남들처럼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지만 약한 체구 때문에 내 동료와 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몸이 약한 게 정말 한이 들 만큼 저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들 건강한데 심지어 당시 누나는 저보다 힘이 더 세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해서 빌빌대는 제가 꼴사납다고 맨날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저는 어느 산을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깜깜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그런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쫓기다 보니 어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어떤 이상한 하얀 물체가 다가오더니
얼마 후에 그 물체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의 갸냘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죽이지 못해 죽은 나, 그리고 죽은 나 때문에 죽어야 했던 내 새끼. 널 저주할 거야. 이 말은 진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는 사람이 꿈의 10%밖에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제가 몸이 약하니 그러는 거라고 하시며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강원도 영월군에 있습니다. 정말 물도 깨끗하고 하늘도 맑아서 며칠간 꿈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 꿈을 꾸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내 목을 조르더라고요. 널 죽일 테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요. 너무 덜덜 떨면서 일어나니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깨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마을에 있는 유명하다는 무당을 불러오셨습니다. 내가 처음 그 무당을 봤을 때 그렇게 강렬한 카리스마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눈만 마주쳐도 굳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한 몇 분간 계속 저를 째려보더니 갑자기 저 광년이 단단히 미쳤구만. 네 죽은 거랑 이 애랑 무슨 상관이냐? 면서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난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 꿈속에 여자가 무당에게 말하던 걸요. 그리고 나에게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밤에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 긴장하고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무당이 다시 왔습니다. 무당은 닭과 붓을 가지고 오더군요. 할머니 집이 옛날 기와집 같은 거라서 집 건물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동쪽인 방에 저를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옷도 다 벗고 말이에요. 난 그때 참 덜덜 떨었습니다. 속으로 이 무당이 나의 순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가 하기도 하고 아무튼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서 한순간 짧게 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은 들어와서 나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향을 하나씩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의 문을 다 닫더군요. 한 방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무당과 단둘이 있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덜덜 떨 일이에요. 그리고 날 째려보면서 무당이 말하더라고요. 네가 뜰 때까지 사리질을 가지고 죽을 똥살똥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년이 네 목숨을 가져가는 거라고. 정말 이 상황이 되니까 정말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니. 그래서 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까워서라도 꼭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당이 내 몸에 닭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를 꼼꼼하게 썼습니다. 내가 역겨워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무당이 이거 없으면 네 몸을 빼앗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난 당장 침묵 모드에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살겠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아침에 뜰 때까지 눈 감고 있으라고.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눈 감고 있으라고 하고선 자기 일은 끝났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촛불이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빛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이 가잖아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살고 싶어서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잠에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해가 뜨기 전에 깨서 눈을 몰래 뜬다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귀신 따위가 날 어쩌겠냐고 했습니다. 와, 진짜 그때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싸늘해지는 게 뭔가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내 발끝부터 머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그게 커지더니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데 내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원통하도다. 대충 이렇게 계속 찌껄이더군요. 그러곤 멍해졌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가족들이 날 부르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잘했다고 안으면서 울더군요. 난 그때 멍하고 살아남았다는 게 실감나더군요. 근데 말이에요. 귀신이 누군가에게 씌일 때 뭔가 내가 원한을 줄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말을 다 피하더군요.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모르겠고 일단 난 살아남았으니 그거면 됐지 뭐.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나서도 아직 살아있으니 문제없겠지요. 5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여자. 그날도 평소처럼 애들 레슨을 마치고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레슨을 마치면 보통 10시쯤 되잖아요.
그날은 이것저것 하다 보니 11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었어요. 11시면 늦은 시간인가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고 지하철을 타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지만 어차피 지하철이 도착하면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지하철이 왔는데 지하철 안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평소보다 적었죠. 띄엄띄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까 전 역에서 사람 없이 기다렸던 것보다는 안심이 되었어요. 사람이 5에서 6명 정도는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고선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이 없어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맞은편에 몇 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앉은 지 몇 분도 안 되어서 왼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쳐다보지는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쳐다봤는데 어떤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노약자 좌석 쪽에 앉아 있고 난 그곳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허리까지 길게 내려오길래 왜 그런 여자 중에서 예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정말 하얗고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선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선은 여전히 나를 고정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더 탔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날 응시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 머리는 방향에 따라 흔들렸지요. 지하철에 탄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그래서 그 여자를 쓸데없이 신경 쓰고 있는 내가 어이없게 느껴졌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해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시선을 나에게 계속 고정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여자를 신경 쓰지 않는 주위 사람들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원래 미신이나 종교 같은 걸 믿지도 않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아는 신들을 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빌었어요. 속으로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죽은 할머니, 조상님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여자가 귀신인가요? 귀신이라면 살려주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내가 내리는 정거장을 내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역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내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 여자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난 속으로 기도하고 있고 지하철이 섰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여전히 머리는 길고 얼굴은 하얗고 표정 하나 없던 얼굴이 마구 일그러지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하철을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어. 나는 그 여자에게 소리 지르거나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굴지도 않았어요. 난 단지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뿐인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하철에 탔던 사람들도 전부 다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 속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어요.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믿기지도 않았고 나한테 말했던 걸 보면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뭘까요? 6번째 이야기, 고3 때의 가위 눌림. 고3 시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맡겼습니다. 알다시피 고3 시절은 항상 하루하루가 피곤한 시기죠. 곤히 잠들어 있던 저는 한참을 자다가 문득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쑥 하고 발 쪽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발목을 잡고 큰 힘으로 당긴 듯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근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가위 눌림 현상이었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고 답답하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전부터 무서운 이야기 등을 좋아해서 이쪽으로 많은 지식이 쌓였는데 그 중에는 가위 눌릴 때가 가장 영과 가까울 때라는 말도 문득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이 들니 무서워서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다시 한번 쑥 하고 몸이 밑으로 끌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공포감 때문에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부르려고 입을 떼려고 시도했습니다. 역시나 듣던 대로 가위에 눌리니 입도 안 떨어지더군요. 답답하고 두려워 미칠 지경이었지만 방법이 없었죠. 의식만 뚜렷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위 눌릴 때는 손가락 같은 부분부터 움직이면 풀릴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정말 서서히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입도 아주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됐다 싶어서 잘 벌어지지도 않은 입으로 엄마를 크게 외치려고 애썼습니다. 간신히 엄마를 2에서 3번 부르자 안방에서 이불을 걷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눈은 감겨진 채로 말이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여기저기를 짚어보시더니 말없이 몸 이곳저곳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몸의 긴장도 풀려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제 어깨 쪽을 주무르시다가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은 상태로 계속 있더군요. 저는 다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났습니다. 닭살도 돋고 두려움에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뒤척이려고 애써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문득 어깨를 누르던 느낌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위 눌림도 함께 말이죠. 그래도 전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을 주물러던 무언가가 아직도 침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떨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 밑부분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쪽은 침대 밖에서 벗어나 바닥에 발이 닿아 있었습니다. 밝은 아침의 공포를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거실로 나가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제 내 방에 들어왔었지?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햇빛 충만한 아침인데도 머리 감을 때나 세수할 때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그 후로 가위를 자주 눌렸지만 이러한 가위 경험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혼이나 귀신이라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